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튜브의 디입입니다. 오늘은 이 화면을 좀 넓게 사용하는 방법, 이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조금이라도 좀 넓게 사용해 보고자 한번 찍어 봤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여기 리셋 UI 레이아웃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인스펙터도 누르고 메타도 누르고 믹서도 누르고 있는 사이즈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정을 했어요.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 어디서든지 리셋 UI 레이아웃 누르면 이렇게 탁 기본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용하고 싶은 거 이제 인스펙터 누르고 뭐 이렇게 쓰면은 되는 거예요. 뭐 인스펙터 라이브러리도 누르고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많은 거고요. 일단은 좀 넓게 써야 되잖아요. 넓게 쓰려면은 여기 풀 스크린 윈도우가 있어요. 이번 밑에 작업바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작업바가 이렇게 없어져요. 조금 커졌죠. 이게 이제 퓨전에서도 그렇고, 퓨전에서도 이제 없어지고, 컬러에서도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이 밑에 바는, 이 바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Shift 2번 누르면 미디어, 3번 컷, 4번 에디트, 5번 퓨전, 6번 7번, 8번 이렇게 단축키로 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뭘 누르냐 하면은 여기 쇼 페이지 내비게이션 있죠. 얘를 딱 지우면은 또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단축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에디터 페이지잖아요. 일단 작업할 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면은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퓨전이죠. 퓨전에서도 이 항상 창에 이렇게 두 개가 떠요. 두 개가 뜨는데 굳이 두 개가 뜰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클립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뭐 노드는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요 창이 있죠. 싱글 뷰 2, 싱글 뷰 1 본인이 보고 싶은 뷰를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은 효과를 뭐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창을 두 개를 띄워놓고 여기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창을 두 개를 띄워놓고 뭐 이런 거 하나 또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별 문제는 안 돼.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 에디트 창 있죠. 에디트 창에서는 우리가 인스펙터를 닫으면 이게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그랬을 때 싱글 뷰를 누르면 이게 중앙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래가 놓고 작업을 하면 좀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뷰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시네바 뷰 해갖고 P 있죠. P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지금은 에디트 창이에요.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쇼 내비게이션을 켜놓을게요. 이 에디트 창에서는 이 여기 워크스페이스 있죠. 워크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뷰 모드가 있어요. 뷰 모드가 시네바 뷰 해가지고 P 활성화되어 있고 두 개는 활성화가 안 돼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은 이 컬러 탭 있죠. 컬러 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컬러 탭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다 편집하면 모르겠지만 요 한 부분만 아니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영상만 편집을 한다. 일단 여기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좀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편집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갤러리도 필요 없고 실제로 타임라인도 볼 필요 없잖아요. 여기 타임라인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클립도 이 클립만 한다고 했을 때는 클립도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작업을 하고 나면은 얘들 쫙 묶어 가지고 컴포지션 클립으로 보통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정을 할 경우에는 클립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노드도 어찌 보면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쓸 때만 추가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컬러 커렉션이나 컬러 그레이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꺼준다고요. 근데 이 과정이 참 복잡해요. 뭐
이렇게 다 지워야 되고, 클립도 다 지워야 되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뭘 누르냐 하면은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모드에서 Enhanced View, 그 다음에 Full Page Vie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lt F와 Shift F가 있죠. Alt F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일이 안 눌러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끄면은 꺼지고요. 물론 단축키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풀 페이지 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우, 이거는 뭐 시네마 뷰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는 오픈 FX는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픈 FX는. 나머지는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픈 FX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는데 아주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또 보면은 레이아웃 프리셋이 있어요. 각각의 레이아웃을 항상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미라고 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프리셋이 있어요. 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딱 로드가 돼요. 제가 쓰는 스타일, 이 간격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아웃 프리셋을 이제 또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또 다른 뭐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의미는 현재로서는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주요적으로 볼 거는 이제 비디오 스코프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ON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모니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볼 수도 있겠죠. 이 네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참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여기 스코프에서 여기 이제 뭐 이런 거 외부 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히스토리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뭐 다른 거고. 자,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요즘은 대부분이 듀얼 모니터를 쓰잖아요. 이 듀얼 모니터에서 막강한 파워를 본다는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는. 우리는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얘가 듀얼 모니터가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느냐? 자, 워크스페이스에 보면은 듀얼 스크린이 있어요. 지금은 ON 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프라이머리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저는 현재 두 개의 모니터가 있고, 여기 제너럴 PNP 모니터가 지금 현재 메인이고요. 여기 이제 싱크마스터, 이제 이게 삼성 거죠. 20.6인치 짜리인데 얘가 이제 서브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프라이머리 디스플레이를 뭘 쓸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게 맞게 이제 뭐 설정을 해야 돼요. 보조 모니터를 갖다 어디다가 둘 것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보통 이제 위쪽에 많이 둬요. 근데 저는 메인 모니터 너무 커서 중앙에 두는데 얘를 ON을 할 경우에 어떻게 화면이 변하는 거 보세요. ON을 하면은 이렇게 변해요. 지금 이게 미디어 페이지예요. 미디어 페이지에서 이렇게 웨이브 폼이랑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걸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뭐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니터는 어떤 화면이 있냐 그걸 보려면은 다른 모니터 띄워야겠죠. 일단은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좀 띄워야 돼요. 여기서 얘를 딱 지우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움직이면은 뭐 소리가 살짝 들리죠. 이 화면을 제가 두 개 다 한번 올려 볼게요. 올렸을 때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자, 지금 요 화면을 조금,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고 이거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만약에 뭐 이런 화면을 했다. 그러면은 저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이게
그래프가 보이는 게 보이죠. 이게 엄청 막강한 거예요. 이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근데 커트에서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없어요.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에디터, 이 에디터 창에 들어가면은 또 막강해지는 거예요, 얘가. 자, 에디터 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또 얘를 띄워 볼게요.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1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있죠? 워크스페이스에서 듀얼 스크린에서 풀 스크린 타임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얘를 누를 경우에는 이 페이지 전체가 타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많을 경우에 엄청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 모니터 하나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다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에디트 인덱스하고 다 나오고, 이쪽에 이제 모니터, 우리가 이제 보는 모니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툴박스들이 나오고, 여기 마스터, 우리가 이제 이미지 집어넣는 데 있죠. 이제 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퓨전 같은 경우에는, 자, 보드 모니터에는 이렇게 스플라인이라든가 이런 스플라인하고 또 키프레임,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런 이펙트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 풀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다른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엄청 넓잖아요. 그죠? 이쪽에가 쭉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 페이지도 대박이에요. 이게 메인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나오고, 오른쪽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왼쪽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갤러리가 있고, 밑에 스코프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키프레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립이 이렇게 또 바로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어라이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드 모니터 쪽에는 이렇게 믹서를 전용으로 보드 모니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서는 이렇게 각 채널을 갖다 여러 개 해서, 보통 이 채널에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펙트 넣잖아요. 이펙트 라이브러리.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자, 여기서 듀얼 모니터를 꺼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에 뭐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조금 전에 본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 엄청 대조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엄청 대조되죠. 퓨전도 그렇고요. 퓨전도 지금 현재 이렇고, 지금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화면들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디어, 여기는 끝판이에요. 끝판. 그래서 화면을 넓게 쓰려면은 요즘 모니터 저렴하니까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뭐 위쪽이나 뭐 좌우 뭐 원하시는 대로 놓고,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듀얼 스크린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짤막한 팁입니다. 화면을 넓게 쓰는 방법. 감사합니다.